몸에 물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때는 물을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항상 노랗다 나는. 그러면 밤중에 계속 자면서 물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악몽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무시기 전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을 드셔야 돼요. 왜? 호흡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엄청난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됩니다. 평소에 저염식을 하시다 제 강의를 듣고 물을 먹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금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량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지만서도 소금량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겨요. 나트륨과 칼륨은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따라 소금량을 저염식 건강 때문에 너무 작게 드시는 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게 되면 NA 양이 작게 되면 오로지 에너지 발생하는 활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의도적으로 된장을 한 숟가락 먹다가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더 조금 더 드시면 돼요. 일부러 그렇다고 소금량을 너무 많이 늘리실 필요 없고요. 그럼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 참 종류가 많습니다. 물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해도 한 서너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 33종의 물이 있습니다. 어떤 병을 고치려면 추로수, 가을 새벽에 이슬을 모아서 약을 따라야지만 낫는 병이 있듯이 동의보감에는 33종의 물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합니다. 생수, 약수, 육각수, 약알칼리수, 환원수, 자화수, 수소풍수 엄청나게 종류의 물이 많은데요. 생수 한 가지를 예를 들면은 생수는 끓이지 않는 물이다 그랬는데 저는 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물을 끓였다가 식힌 다음에 금붕어를 집어넣으면 금붕어 죽습니다. 그 이유는 금붕어는 물에 포함된 산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을 끓이는 순간에 산소가 날아가 가지고 그 물 속에 산소량이 작아요. 당연히 금붕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끓이고 난 다음에 한번 휘저으세요. 휘저으면은 공기 중 산소가 다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들면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요. 물은 반드시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 생수 의미가 없어요. 육각수. 육각수 굉장히 좋다고 얘기되죠. 육각수는 물의 H2O 분자가 평소에 물 속에는 30개, 40개로 되어 있는데 내 몸속에는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의 과학자 분석해 보니까 대개 5개, 6개로 작게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을 마실 때 아예 5개, 6개짜리로 되어 있는 물을 마시면 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육각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보니까 화학하는 사람에 물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냉장고에 있는 물은 다 육각수예요. 온도가 낮으면. 다 육각수예요. 찬물은.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육각수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한때는. 모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아주 엉터리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의 트라코테 물 이거는 말이죠. 연간 800만 명이고 지금도 여기 가면은 1인당 3, 4리터밖에 안 주는데 3, 4일 기다리는데 매직 잔슨이 가서 그거 먹고 에이즈 나왔다는 소문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멕시코의 트라코테 물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물이 됐습니다. 지금. 독일의 노데르나우 물. 저기도 백열병을 고친 예가 저기 독일은 아시다시피 병원이 전부 다 정부 병원입니다. 저희는 환자가 오게 되면은 정부 병원에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모든 CT나 MRI나 펫 자료를 다 가지고 물질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백열병이 낫는 임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루드르의 성수 여기는 캐톨릭 성지자들의 성지 순례지입니다. 직접 저기서 신유의 은사를 직접 행하십니다. 신부들이. 그런데 실제로 저런 케이스가 물을 먹고 뭔가 병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이 물 먹고 병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물을 먹고 진짜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치료제가 아니라 물이 가장 면역 시스템의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물이 없으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물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고 물이 없으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부분은 뭐냐면 전부 다 이 물들 유명한 물들이 전부 다 뭐냐? 미네랄 풍부습니다. 전부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물들이라는 거죠. 전 세계 장수초를 보게 되면 되게 이런 물들입니다. 우물물, 샘물, 계곡수. 자, 물은 영양 미네랄을 공급한다 그랬는데요.
소독 부산물이라든지 흙이나 먼지라든지 또는 유해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수기 워터 퓨리파이어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그 퓨리파이어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중공사막 필터나 활성탄짜리는 대개 100불 정도, 200불 정도에서 싼 가격들인데 이거는 중금속을 제거를 하지 못해요. 중금속 제거를 하려면은 역삼투압이나 이온교환 수지라는 카트리지와 함께 카트리지 3개, 4개, 5개 정도를 넣어서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1000불 정도 넘는 정수기인데 이 정수기들은 싹 다 뽑아내죠. 뽑아내는데 현대 과학이 말이죠. 이 역삼투압이나 이온교환 수지라는 이 테크닉이 유해 중금속하고 영양 미네랄하고 구분을 못하고 다 뽑아내고 완전 100% 맹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 물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초순수수죠. 그런데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서 저게 건강한 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깨끗한 물과 건강한 물은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그럼 자연이 주는 뭐냐? 자연이 주는 물은 약알칼리수 미네랄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히 들어있는 물을 약알칼리수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약알칼리수 만든 장비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건 실종의 이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물물, 옛날에 빨래가 잘 안 되는 뻑뻑한 물 있죠. 그게 사람한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먹는 음용수의 물이다. 흔히 얘기하는 센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센 물이라는 것이 빨래가 안 닿는다는 건 뭐지만 그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드실 때, 물 드실 때, 나 커피 매일 먹는데 그건 커피 먹는 걸로 대신하면 안 돼요?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커피나 차 속에 들은 카페인은 이뇨제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먹는 만큼 내 몸속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 드신 만큼 물을 다시 드셔야 돼요. 물을 보충하시려면은 물 부분에 대해서는 커피나 차는 물을 대신하지 않는다. 먹은 만큼 물을 더 보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물, 저 물, 약알칼리 물이니 기능순이 생순이 따지지 말고 물은 물입니다. 아무 물이나 드십시오. 오히려 미국에서는 탭워터도 아주 좋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따지지 마시고 좋은 물, 나쁜 물, 이 물, 저 물 신경 쓰지 마시고 정해진 양만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두 번째, 꼭꼭 씹어 드십시오. 꼭꼭 씹어 드십시오. 왜요? 꼭꼭 씹어 드시는데 이 꼭꼭 씹어 드시는데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구 냄새가 지독합니다. 차 같이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창문만 열고 그러면 방구 냄새가 지독하거나 대변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게 사람의 인체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인체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를 거쳐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밖으로 나온 소위 구멍이 완전히 바람이 통하는 대롱입니다. 대롱. 이 대롱에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거든요. 혈액이나 임파선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씹는다는 이 속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씹는 역할은 일단은 씹어서 기계적으로 부수는 역할을 첫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씹게 되면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 나오게 됩니다. 침 속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시켜주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들어있고요. 지방을 소화시킬 수 있는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를 하나님이 침 속에 주셨어요. 이상하게 말이죠. 단백질, 고기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침 속에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건 위 속에서 나오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 개 다 안 주고 왜 탄수화물하고 지방만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침 속에다만 주셨을까? 그게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씹지 않고 그냥 넘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생식도 드시고 미숫가루도 급하면 먹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마셨어요. 그냥 한껏 그냥 드셨어요. 그럼 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은 음식이 생식이나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 음식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식도를 타고 내려갔어요. 위에 내려갔습니다. 위에는 녹말,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가 없어요. 여기는 뭐냐? 기계적으로 주무르는 역할을 합니다.
반죽을 시켜가지고 암죽